예. 여기 지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표가 보이실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사용자냐 근로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저희 대표님들께서 먼저 판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로자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이럴 수 있겠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가 9월 1일자에 만약에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판단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날짜로부터 한 달을 역산을 하시는 거예요. 9월 1일자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니까 역으로 계산을 하면 8월 31일부터 8월 1일이 거꾸로 한 달이 되겠죠. 그날 저희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했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근로자 수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인턴이냐 수습이냐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냐 하루에 뭐 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고용 형태,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무조건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8월 1일 날 4명, 8월 2일 날 5명, 8월 3일 날 6명, 뭐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그다음 뭐 8월 7일 날 3명, 8월 8일 날 5명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우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 합산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합산을 해봤더니 3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300명을 우리 사업장에 한 달 동안 가동 일수 8월 같으면 31일이 있죠. 그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사업장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걸 가동일수라고 부릅니다. 그 300명을 우리 사업장에 한 달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시는 거예요. 만약에 22일을 근무했다. 8월 한 달 동안. 대부분 아마 22일 혹은 23일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로 나누시는 거예요. 300명 나누기 22 혹은 300명 나누기 23 했다. 그러면 나오는 숫자가 있겠죠. 그게 뭐 4.9가 될 수도 있고 5.1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게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사람 쪼개면 죽죠. 근데 법으로는 사람을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인 거예요. 9월 1일자 기준으로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몇 명이냐를 판단해 보시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시는 거예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지금 파트타임이라고 말씀 주셨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주 2회 또는 주 3회 이렇게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주 2회, 주 3회다. 그러면 뭐 월, 수, 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월, 수, 금에 요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합산한 뒤에 한 달에 가동 일수로 나누신다. 그러면 나오는 값. 근데 제가 요 숫자를 봤을 때는 아마 5인 미만, 4인 미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5인 미만입니다. 5인 이하도 아니에요. 미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5인 미만 사업자. 예, 연차 계산법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파악을 하실 때 저희 선생님들 잠깐 또 골치가 좀 아프실 수는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걸 계산을 하실 때 매일매일 근로자 수를 짚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매일매일 계산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되시는 날짜들이 있잖아요. 8월 1일은 6명, 8월 2일은 4명 이랬다. 8월 2일은 5인 미만의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한 달의 근무 일수 중에 절반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갈려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근로자라고 분류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몇 분이냐에 따라서 제가 노동법상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5인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그 네모 칸 안에 표시가 보이시겠죠? 그 내용에 동그라미가 되는 내용이 있고요. 대시가 그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동그라미가 쳐진 내용을 적용받으시는 거예요. 대시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근로자를 채용을 한다. 그러면 그 근로자를 채용을 했을 때 제가 인건비라는 표현을 해드렸을 텐데요. 사람을 쓰게 되면 당연히 법인에서는 그 사람한테 맞는 인건비를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 노동법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그 최저임금을 갖고 우리가 기준을 잡느냐 혹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그 큰 금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느냐 그건 우리 조직의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근로자가 5인 미만이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 잠깐 드리긴 했죠. 저희가 근무를 하다 보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같은 것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 선생님들 알고 계세요? 보통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 1.5배를 적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1.5배를 더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용자는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1.5배를 지급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50%가 가산되지 않은 내 시간급 통상임금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사업주도 그걸 추가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은 이상은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첫 줄에 있는 이 내용은.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 선생님들 1년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연차 유급휴가가 몇 개가 나옵니까? 15개. 자, 요거는 1년을 꽉 채웠을 때 연차 유급휴가를 의미를 하는 것이긴 하고요. 또 저희가 업력을 감안을 해보면 1년 미만 근속을 한 근로자들도 많이 고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하나씩 저희가 좀 편의상 월차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월차에 해당하는 것들도 최대 11개까지 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꽉 채워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이분한테 개근을 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되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는 총 26일입니다. 11개 더하기 15개. 하나를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더라도요. 올해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뭐 시급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저희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더라도 하나당 8,500원, 예를 들면 그냥 쉽게 9,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9,00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8시간씩 하루에 근무를 하는 셈을 계산하게 되면 한 7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되죠. 이걸 하나당 계산되는 임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연차 유급휴가가 총 26개니까 보통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00, 한 4, 50만 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들을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하는 기준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 연차 유급휴가를 1일도 부여할 의무가 없어요, 사용자는.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만 우리가 5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 내용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내부에서 합의를 하시면 그 합의의 내용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근로계약에 담길 수도 있고요. 취업규칙이라는 걸 통해서 그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도. 사용자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사용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그러면 또 이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받는다고 했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에서는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의무를 해도 되는 것 혹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아무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노동법에서는. 다만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라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가거나 혹은 인증사회적 기업을 가거나 혹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 혹은 뭐 그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면 제 선생님들께서 사업 계획서라든지 심사 같은 것들을 받게 되시잖아요. 저도 지금 경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심사를 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도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 우리 회사는 어떻게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내셨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아, 이 기업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들한테 높은 근로조건을 적용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의무가 없지만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원은 우리는 안 받을 거야. 혹은 지원에 신청은 하겠지만 우리는 그 혹시나 떨어지게 되더라도 법대로만 우리는 사업을 운영을 하겠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 연차 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게 노동법 위반이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저희 선생님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노동법을 준수하는 영역의 문제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나 혹은 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기준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유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 그 장점을 취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대가가 다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늠을 해보시고 어느 쪽이 우리한테 맞는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이 교육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이건 지금 저희 사업장에서 인건비로 써야 되는 돈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 대표님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5인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중에 해당하시는 건 지금 제가 뭐 몇 가지 더 발췌해 온 것인데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 돈하고 관련된 건 해고, 예고 요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하시기가 여의치 않으신 상황일 텐데요. 근로자가 쉰다라고 한다면 그 코로나가 뭐 이렇게 전파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업장을 쉰다.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 선생님들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나와갖고 그 사업장을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그 사업장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는 휴업수당이라는 걸 지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루 일당의 70%를 근로자가 쉬더라도 지급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걸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얼마 전에 8월 16일 날 엊그제죠. 광복절 대치 휴일이었잖아요. 그날 저희 선생님들 자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그 공휴일을 휴일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12월 31일까지는 5인이 아니라 30인 미만이 기준이기는 하거든요. 공휴일을 저희 선생님들 빨간 날 그냥 쉬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노동법에서는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유급 휴일이라는 개념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휴일이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날들이 공휴일인 거예요. 관공서에 누가 근무합니까? 지금 여기에 그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관공서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관공서에는 공무원들 근무하잖아요. 공무원들 쉬는 날이거든요. 공휴일은 저희 같은 민간인들이 쉬는 날이 아니고요. 공무원들 쉬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휴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날들을 우리 민간인들이 쉴지 말지 혹은 그날들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재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갖고 작년부터 공휴일을 민간인들도 휴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휴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휴일로 취급을 하는 걸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작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지금 여기에는 다 해당이 없으시죠?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 유급 휴일로 하도록 의무화가 됐어요. 지금 저희는 30명 미만이시잖아요. 지금 5인도 미만이시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적용이 없어요. 공휴일을 유급 휴일화한다는 건 사업주가 그날에 대해서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근로자를 쉬게끔 해주고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날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나와서 근무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법 규정인 거예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안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오늘 날짜 2021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거꾸로 한 달을 역산하시는 거예요. 한 달. 언제입니까? 7월 19일부터 오늘이 8월 18일, 오늘이 기준 날짜잖아요. 한 달을 역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8월 17일부터 7월 18일
요게 한 달이죠. 7월 18일부터 8월 17일. 요렇게 한 달이잖아요. 예, 그렇죠. 요 날짜 동안 매일매일 근무하신 근로자들이 몇 명이냐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 5.18이라는 건 지금 단순히 114일이라는 숫자를 더하시고 그걸 22일로 나누셨으니까 5.18이라는 답이 나오셨는데 이게 아니라 9월 1일 기준으로 8월 영업일은 22일이 되는 것이고 매일 근로를 4명이 했다. 그러면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분들이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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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월수금에는 2명이 더 근무를 하셨다는 의미는 아니신 것 같아요. 2명이 근무하신다라는 의미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화, 목요일은 4명이 되는 것이고 월수금은 2명이 되는 것이고 이걸 다 합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 그게 상시근로자 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시근로자 수가 그날은 4명이 아니라 6명이네요. 그러면 월수금은 6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 보시고 5인 이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 우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의무들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 그냥 싹 다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5인 미만이다. 이게 어떤 쪽에서 의미가 생기느냐 하면요. 저희 근로자 한 분을 고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로자한테 보통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형태로 월화수목금요일 풀 근무하는 형태로 채용을 하시게 되면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시더라도 월급여가 얼마쯤 나옵니까? 183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오죠. 저희 인건비를 여쭤보면 한 사람 고용하면 인건비가 얼마 나옵니까? 최저임금으로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고용을 하면 인건비가 얼마 나올까요? 183만 원입니까? 그건 임금이죠.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한 달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예. 인건비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오죠. 임금에다가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한 1년간 고용을 하게 되면 아까 최대 26일까지도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들어가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분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사람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5배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185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 달 들어가는 인건비는 185만 원이 아니라 1.5배가 되는 금액들 한 250만 원 내외 그 정도는 잡아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대표님들 한 사람 고용하실 때 최저임금 지급한다. 그러면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분한테서 매출이 적어도 250만 원 이상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저임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